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 원래 거인의 시선은 다른 분인데 제가 원래 저는 수요일인데요. 월요일에 한 번 더 출연하게 됐습니다. 자, 뭐 오늘도 우리 시청자님들께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오늘 저녁은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좀 크게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런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뭐 요 부분은 저 삼성전자에 대한 잡음이 좀 있었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밀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60일 이평선 근처까지 오늘 다 빠진 상태죠. 그러면서 좀 지금 오늘은 이 62평선에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휴장임을 감안해보고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 이따가 뭐 마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정책 효과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이 62평선은 지지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저 오늘 수급 같은 경우도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역시 마찬가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좀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밀렸는데요. 자, 오늘 아침에는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살짝 매도했었죠. 약 160억 정도 매도로 출발했다가 뭐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 한 9시 반 정도 뭐 그때를 기점으로 매수로 돌아서서 지금은 또다시 매수 규모를 늘려서 한 4,500억 정도 지금 현 시각 기준으로 4,500억 정도를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수급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자, 옵션 수급은 지금 뭐 오늘은 외국인들 콜 매수 품 매도 이런 포지션이지만 지금 현재까지 콜 매도 품 매수 포지션이 많습니다. 자, 요거는 시장이 일정 부분 위쪽으로는 좀 막혀 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세를 확 돌려서 강한 움직임보다는 지금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좀 반등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시장에 대해서는 요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뭐 크게 걱정을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섹터별로 잘 대응하신다라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는 게 또 이런 장이니까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섹터로 넘어가면요. 지난주에 제가 그 두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 개였네요. 로봇 관련해갖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무탄소 에너지, 이렇게 해서 원전하고, 그 다음 수소 관련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원전하고 수소 관련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근데, 현명한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자들입니까? 이거를 올라오기 전에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매수해서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그 현명한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얘기가 없었죠. 자, 지난주 수요일이면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자, 원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죠, 이때. 자, 이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상당히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원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력 부족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원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소형 원전, SMR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지금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리면서 또 얘기 드리겠지만 상당히 좀 큰 재료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센터 같은데 그런데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 체코 쪽에 원전 수주 관련되는 부분이 7월 달에 결정이 나죠. 그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면 좋죠.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이 꼈을 때는 어떻게 될지 저는 예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7월 달에 결정이 날 거니까 6월 중하순 정도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자리가 남아 있는 거고요. 자, 지난주에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전력 수급 관련해 갖고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가 있죠. AGI, 그러니까 AGI라는 거는 범용 인공지능인데, 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선 그런 AI를 얘기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전력 부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 상황이 2022년보다 2026년이 되면 한 2배 이상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전력 관련해 갖고 뭐 AI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봐야죠. 이 AI 관련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AI 하나만 딱 보시면 안 돼요. 거기서 제가 배워야 산다를 진행하면서 이 관련되는 부분들을 다 좀 말씀을 되게 자세히 드렸었는데요. 뭐 지금 처음에 움직인 게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전력기기 쪽들, 변압기 뭐 이런 애들 움직이다가, 그다음에 반도체 쪽 막 움직이다가, 또 액침 냉각 움직이다가, 그다음에 전선, 구리 이런 쪽들 막 움직였잖아요. 그러다가 돌아온 게 지금 또 뭐 없을까라고 찾다 보니까, 야, 전력이 모자라면 원전해야 될 거 아니냐, 전력이 모자라면 신재생해야 될 거 아니냐, 전력이 모자라면 수소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AI하고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이 확률이 가장 높고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원전 관련해 갖고는 또 늘어날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향후에 뭐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첫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때 말씀드렸듯이 이때 이거를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오늘은 재료가 하나 나왔죠. SMR이라는 거, 소형 원전이죠. 그쪽에 납품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재료였습니다. 자, 얘기를 조금 드려보면 뉴스케일 파워라는 이 소형 원전 설계하는 기업이 있죠. 이 기업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거부터 공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2019년에 4,400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2021년에 또 6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뭐 한 1억 4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얻어낸 게 있죠. 야, 우리가 지분 투자 이렇게 하면서 니들 지금 설계를 하는데 이거 수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주 기기들은 우리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그 결실이 지금 맺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의 스탠다드 파워라는 그런 기업하고 지금 이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 갖고 좀 이렇게 납품 계약을 거의 막바지에 왔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6월 말까지 세부 사항들 다 확정 지어서 공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총 규모가 50조 규모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쪽에 납품을 하는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또 한 3년 정도요. 과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쪽에 납품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실증 사업을 거쳤어요. 그리고 그쪽에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뭐 한 50조 정도 규모, 이 정도 규모라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올 수 있는 물량은 2조 원이 좀 넘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거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었죠. 지금 전 정부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에 2017년 정도까지 가동률이 100%가 되던 가동률이 그 다음에는 10%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수준까지 갔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게 오히려 그렇게 해서 다른 소형 모듈 원전 이런 쪽에 투자한 게 오히려 약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얼토당토하는 것들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난주에 이 원전 얘기해드리면서 BHI하고 두산에너빌리티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실전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냥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BHI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뭐 한 20% 이상 이렇게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BHI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절반 정도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또 들고 갈 생각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직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일단 좀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새로운 게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뭐 급등했을 때 쫓아가세요. 이거는 상당히 안 좋은 투자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따가 또 뭐 한 종목 정도 또 수소 쪽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 나오면 차분하게 한번 노려보시고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BHI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열을 회수하는 그런 보일러를 주로 보일러가 주력인 기업입니다. 자, 요게 사용 후 해결료 수송 저장 용기하고 그다음에 차폐 관련해 갖고 정부 정책을 이렇게 좀 수행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해 갖고는 또 빠질 수 없는 원전 전력 기자재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지금 올해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진 그런 종목입니다. 작년에 보시게 되면 이때 한 3,300억 정도 매출 나왔었는데 작년에 3,600억 정도로 확 뛰었죠. 올해 1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뭐 영업이익 기준 한 영업이익 기준 한 35억 정도 나왔는데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 말부터 수주한 게 있어요. 이 얘기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수주한 게 있는데 3월 말부터 해서 3,200억 정도를 수주를 했습니다. 작년 매출이 3,600억이었는데 3월 말부터 해서 3,200억을 수주했다라면 이 부분은 실적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반을 오늘 아침에 쭉 치고 올라오길래 절반 정도 던져줬고 절반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하시면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HI는 야인시대 지난주 월요일 야인시대하고 명인들어볶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한 발 앞선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 올라오고 남들 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 보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태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자, 이 BHI하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소 관련되는 쪽이 지금 또 꿈틀꿈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거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지금 AI하고 관련해 갖고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러면 시장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제 원전까지 돌았네. 신재생도 돌았네. 그러면 다음은 뭘까? 이런 부분을 찾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도 수소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6월에 청정수소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청정수소 관련해갖고 발전 입찰 시장을 개장할 예정이에요. 자,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얘기들이 없는데 나중에 또 수소 관련주들 막 움직이면 다 얘기할 겁니다. 남들보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한 발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토요타하고 그다음에 현대차하고 수소 협력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정의선 회장이 토요타를 갔었죠. 그러면서 가서 토요타를 간다라는 건 수소 관련 협력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토요타 쪽에서도 현대차를 방문을 했었어요. 또 현대차는 2026년도에 수소차를 슈퍼카를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 살펴보면 수소 쪽이 한 3년 이상 굉장히 좀 소외를 받았죠. 움직일 때도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소는 좀 더 나아 보이는 게 뭐냐면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조정받을 부분들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3년 내내 하락하고 옆으로 기고 이런 모습이었으니까요. 또 하나는 각 정치 계파별로 좀 호불호가 있죠. 예를 들면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경우는 그쪽 화석연료를 선호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를 선호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원전을 선호하고 야당은 저 신재생에너지를 선호하죠. 근데 이 수소 쪽은 호불호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트럼프도 이걸 싫어하지 않을 게 지금 수소를 만드는 게 거의 대부분 뭐 제철소나 이런 데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발생되는 그 부생수소도 있지만요. 수소를 만드는 대부분은 천연가스입니다. 이 천연가스에서 탄소를 떼내면 수소가 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화석연료를 좋아하는 그런 후보니까 미국이 지금 이 화석연료 관련해서 천연가스 같은 것들 남아 돌아요. 그래서 못 팔아서 안달인데 이걸로 거기서 탄소를 떼내고 수소를 만들어서 발전을 한다라면 이 미국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아할 겁니다. 또 이 바이든 행정부, 미국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이 그런 거잖아요. 발전이 될 때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안 될 때는 또 안 되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요. 거기서 발전을 해서 남는 그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로 만든다라면 언제든지 이걸로 전기를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그런 부분일 거고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당 쪽에서 원전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원전도 수소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핑크 수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핑크 수소는 뭐냐 하면 원전을 가동을 하잖아요. 가동을 막 하고 그러다 보면 낮에는 발전량이 많으니까 전기가 좀 타이트하게 생산하더라도 저녁에는 밤에는 전기가 남아 돌아요. 그걸로 역시 마찬가지 물을 분해해서 청정수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고려해보면 수소 쪽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겠죠. 아직까지 그렇게 급등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니까 뭐 이런 쪽은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첫 종목 지난주에도 두 종목 말씀드렸었죠. 상하프론테크하고 효성첨단 소재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유니크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는 수소 제어 모드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죠. 현대차에다가 독점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과거에 수소 쪽이 움직일 때는요. 유니크가 대장 노릇을 하면서 움직인 그런 종목이에요. 자, 실적 부분 한번 뜯어봐야 되겠죠.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실적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이 재작년보다 저 매출액 기준으로 뭐 한 10몇 프로 정도 그 정도 늘었네요. 영업이익은 작년이 93억 정도로 지금 재작년 59억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그렇게 크지가 않죠. 962억 정도 되니까 실적 대비해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이걸 말씀드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주가가 좀 올라가면 최대 주주하고 이쪽이 팔아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죠. 야, 이것만 알았으면 내가 안 샀을 텐데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종목 상담하다가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자, 하지만 최대 주주들이 계속 산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에 저 최대 주주 매수한 부분들 쭉 좀 띄워놨는데요. 작년 4월 달부터였습니다. 작년 4월 달부터 5,000주, 800주, 뭐 700주 쭉쭉쭉쭉 계속 사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 이때부터가 올해네요. 1800주, 1900주, 만주, 5000주 쭉쭉쭉 계속 삽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5월 7일 날 또 5,000주를 최대 주주가 5,000주를 추가로 매수했다라는 뉴스 나오고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 이거 사고 난 다음에도 한 15,000주 정도 추가 매수했다라는 그런 공시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최대 주주가 매수한 게 5,000원 이상이에요. 평균 단가 따져보면. 그런데 지금 지금 5,000원 좀 넘었네요.
자, 근데 지금 정도에서 매수를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요런 부분들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막 말씀드리니까 쫓아서 막 추격 매수하시는 시청자님들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좋은 방법 아닙니다. 자, 말씀드리듯이 주식은 차분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유니크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프론테크인데요. 자, 요건 상하프론테크는 수소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스택이란 부품입니다. 전기차에서 2차 전지가 40% 정도 차지하듯이 수소 쪽에서도 마찬가지 스택이란 부품이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거기에서 핵심 부품은 이거 멤브레인 막입니다. 수소 전해질 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요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상하프론테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멤브레인 막을 생산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수전에 할 때나 물을 분해해서 전기를 만들 때, 혹은 이 수소를 갖고 산소하고 결합을 시켜서 전기를 만들 때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핵심 소재입니다. 자, 요런 쪽들을 하는 기업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지금 뭐 단기간에는 좀 많이 올라왔네요. 단기간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조금 쉬는 구간, 그런 구간들이 있다라면 수소 경제에서 핵심이 되는 건 스택, 그리고 그 스택에서 핵심이 되는 건 멤브레인 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요 두 종목 정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네요. 자, 거인의 시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반등 시도는 하고 있는데요. 계속 반등 시도는 이어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 재무부가 대규모 재정 정책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미국 쪽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게 2조 1천억 정도 수준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사상 최대 규모예요. 자, 이거는 뭐 지금 또 장기채를 또 발행을 하면 시장에 충격을 줘서 그럴 것 같은지 일단 단기채 위주로 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장에 충격을 안 주면서도 재정을 풀 거, 돈을 풀 거, 그런 거를 찾고 있다라는 얘기로 보셔야 됩니다. 자, 미국 쪽에서 지금 가장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남은 한 분기, 그러니까 3분기에 이 주가나 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느냐 떨어지느냐 그 부분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쪽에서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부양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뭐 그렇게 좀 우려는 하지 마시고요. 섹터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고 있죠. 이거 쫓아다니면요, 어렵습니다. 쫓아다니면 어려워지니까 안 오른 종목들, 덜 오른 종목들, 요런 쪽이 AI하고 관련되는 쪽들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런 쪽을 길목 지키기를 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투자로 이어질 거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투자 아이디어를 좀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